요즘 불멍이나 물멍이 유행이래요. 불 보면서 멍, 물 보면서 멍, 멍 때리다. 멍 때리다는 표준어죠. 네. 하지만 오늘은 불멍도 물멍도 왠지 추울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뜨끈하게 데워 놓으시는 아랫목에서 귤 한 소쿠리 무릎에 올려놓고선 음멍하고 싶어요. 음악에 멍. 음악 들으면서 멍.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퐁당 초대석. 수요일에 퐁당 초대석. 자, 새해의 첫 주인공이십니다. 반가운 리메이크 앨범으로 새해를 활짝 문을 여셨어요. 제주 많은 제주소년. 어떡하지? 너무 좋다. 라이브로 먼저 만나볼게요.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은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라. 이 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 우리의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구나. 백두산의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한 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얼어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라. 같이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의 펄럭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불러라 불러라 우리 모두의 노래를. 그날이 오도록 모두 함께 부르자. 무궁화 꽃내음
삼천리에 퍼져라 그날은 오리라 그날은 오리라 이 터를 지켜나가자 감사합니다. 네, 제주 소년의 첫 번째 라이브 터 함께 들었습니다. 원래 원곡은 한돌이고요. 네. 우리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곡은 신영원 씨가 불렀던 터 기억나는데 오늘 네, 제주 소년 네, 박경환 씨 네. 예, 음성으로 터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겸 이 새해 인사겠네요.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퐁당 가족 여러분. 오늘 저도 김규리 씨 만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침부터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터를 이렇게 아침부터 여기서 부르니까 TBS 교통방송이라 또 택시 기사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네. 방금 저도 한강 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래에서 저도 생각 못하고 불렀는데 한강으로 흘러라 얼어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라 방금 그렇네. 본 장면들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네. 어흥하고 소리 쳐봐라 했는데 한 번만 해봐 주시면 안 돼요? 어흥 아니 그냥 말로만 어흥. 어흥하고 소리쳐. 아 너무 착해. 어흥 무서워야지. 어흥 이렇게 해서 무서워야지. 어흥 했는데 너무 착해서 아이고 맑다. 지켜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르르 옥구슬님께서요. 제주소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교수님이시죠? 어쩌다가 캐릭터가 그렇게 돼가지고. 예. 2087님께서는요. 기타 선율 목소리 너무 감미로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다 아프리카 청춘님도 정말 감미롭네요. 라이브에 마음이 따뜻해져서 덜 추운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프닝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네. 날씨가 추웠을 때 이렇게 마음이 더 추워지면 그 본인 스스로가 더 춥다고 느껴진다고. 그래서 겨울에는 추울수록 따뜻한 음악들, 감미로운 음악들 이런 음악들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주 소년의 목소리로 이렇게 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TV에서 봤어요. 아 네. 70호 가수님. 네. 아니 제가 연예인이다 하면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반대로 반겨주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너무 반가웠는데 TV에서 보고서 뵙고선 근데 우리 제주소년님은 그 무명 가수 팀에 속하지 않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저도 그 프로그램 제목이 무명 가수전 부제가 붙어서 네. 약간 섭섭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프로그램의 룰이 네. 이름을 안 밝히고 그렇죠. 번호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서 더 찾아보는 거였는데 결국은 제작진이 머리를 잘 썼다는 네. 결론이 났어요. 근데 네. 그 제주소년뿐만이 아니라 그 무명 가수 쪽에 또 되게 유명한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제야의 고수조였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계속 라운드를 이어가시는 형님들 계시고 네. 너무 아쉽게 멋있는 또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막 그 거기에서 이제 제주소년을 보고서 저분 빨리 모셔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새해가 됐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일단 새해가 밝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새해가 밝자마자 좀 멍했는데요. 네. 여기서도 불러주시고 해서 그냥 기타 치면서 지냈습니다. 나와서 노래 부르려고. 앨범 얘기할까요? 이참에 그 앨범을 내셨는데 네. 12월 31일 날 앨범을 내셨어요. 네. 송구영 씨의 느낌으로 내봤는데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송구영 씨. 네. 이 터를 리메이크하기도 했고요. 네. 리메이크 앨범을 계획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리메이크 앨범 제목까지도 제가 어린 시절에 정해놨었답니다. 제목이 네. 제 나름대로는 이제 패러디인데요. 제주소년 4집이 유년에게예요.
유년에게. 네, 4집 앨범 음. 제목이. 그게 2010년에 나온 앨범인데 언젠가 난 리메이크 앨범을 낼 거야. 어. 중년에게.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본인이 나이 들어가는 네. 그 시간들을 기록을 앨범으로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음. 이제 정말 중년들이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곡들을 하겠다. 예를 들어 터일 수 있고요. 뭐 그런 건데. 그럼 저 중년이에요? 알아들었어. 중년이시죠? 저기요? 제주 소녀님? 그래서 아무튼 뭐 요즘에 막 태어나거나 막 중고등학생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터를. 아닌가요? 설마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노래를. 그래서 이제 나 중년인가 다시 봐.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네. 또 그럴 만한 곡들이 저한테는 많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불러주시거나 뭐 흥얼거리시거나 네. 목욕하면서 같이 불렀거나 한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목욕하면서 들은 노래는 무슨 노래죠? 그게 약간 스폰데요. 네. 들장미라는 곡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나이가 보았네. 잘 모르시죠? 잘 이게 모르는 슈베르트 혹은 바그너 둘 다 네. 들장미가 있거든요. 네. 좀 정확히 누구의 들장미일지 모르겠는데 네. 가곡으로 이렇게 돼서 나왔고 네.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들춰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네. 함께 샤워하면서 그 노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네네. 지금 제가 저희 꼬마들 많이 씻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시즌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30년 텀이 지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더 이건 음악으로 내가 완성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산을 물려주듯이 좋은 노래를 맞아요.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들으면 알 수 있지만 좀 잊혀졌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제주소년 우선 제주소년 저는요 처음에는 제주소년 이렇게 항상 들었어가지고 제주도에 그 제주자를 써서 어이자 써서 제주소년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주가 많다 할 때 제주예요. 맞아요. 제주소년. 네, 제주 넘는다 할 때 제주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제주소년으로 짓게 되셨죠? 제가 처음 제주도에 반해서 지금 우리 폼족들도 혼란에 빠지고 계세요. 혼란에 빠지셨대요. 제주소년이 맞다 아니면 제주소년이 맞다 이렇게 네네. 지금 제가 중학교 때 제주도로 처음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네. 그런데 제주도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이렇게 이국적인 땅이 우리나라에 맞아요. 있다니 난 언젠가 와서 살 거야. 다짐을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한 몇 년 지나서 바로 이뤘어요. 대학교를 제주도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9살 시절에 이제 대학교 1학년 이렇게 제주도에서 혼자 지냈는데 너무 외롭고 또 같이 음악하는 친구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SNS로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곡을 계속 주고받고 네. 그런 게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데모를 만들게 됐고요. 네. 그 데모를 받아본 분이 델리 스파이스의 김민규 씨시거든요. 네. 저희 1집 제작자이신데 제주도 애들인가? 하고 이 팀 이름을 제주소년으로 지을까? 혼자서 상상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재밌게 바꿔서 네. 제주소년으로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 하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처음에 거부했다가 지금은 감사히 잘 쓰고 있죠. 그 제주가 맞냐 제주가 맞냐 어떤 게 맞습니까? 제주소년입니다. 네. 제주죠. 네, 제주 넘다, 제주가 탤런트. 많다. 예, 제주 소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주를 가지고 계신가요? 궁금하다. 그냥 뭐 음악하는 제주일 그러니까 그건 텐데 기본이지. 좀 무난하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오늘 네. 아침에 사실 아침부터 라이브를 이렇게 터로 해주셨었는데 너무 감미롭고 그 음색이요. 너무 균이 너무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줄 정도로 네네. 그 준비를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긴 했습니다. 네네. 자, 그 제주의 노래는 우선은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네. 또 어떤 제주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제주는 네. 이제 제가 MBTI를 해보면은 중재자형 나오더라고요. 중재자형.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주를 살려서 요즘에
아이들 저희 집에 아기가 셋이거든요. 네. 네. 7살, 5살, 3살인데 많이 싸워요. 그래서 잘 중재하는 재주를 요즘에. 애들 어때요? 애들 커가는 거 보시면서 네. 느끼는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이렇게 네, 지금 네. 있는 시간들이. 그래도 나갔다 들어오면 아빠한테 매달리는 아, 그 타이밍은 아버지가 누려야 되잖아요. 아직. 잘 놀아주시나 보다. 네, 네. 어. 반겨주고 네. 나갈 때 꼭 얘기해요. 번개처럼 빠르게 다녀오라고. 빨리 오라고. 아이들이 네. 7살, 5살, 3살이 네, 네. 아빠 번개처럼 갔다 오세요. 3살은 말도 잘 못하는데 막 번개처럼 빠르게를 꼭 외치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소중하세요? 아이들이랑 캠핑을 좀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되게 힘들어요. 아이 셋 캠핑은 잘 없더라고요. 솔캠이 요즘 좀 유행하잖아요. 솔캠? 네, 혼자 캠핑하는 솔로 캠핑. 솔로 네, 캠핑. 네. 저 네.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가르쳐 많이들 주셔야 돼요. 솔캠 하시게 생겼는데 약간. 저 외로운 거 싫어해서 솔캠은 싫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 셋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막 뭐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도 해야 되고 네. 너무 정신없고 네. 진짜 다시는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아내랑 하고 그러는데 다시 생각나요. 그래서 또 다시 나가게 되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떠한 시간 하나하나 이렇게 꼽을 수가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주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광고 음악으로 사실은 네네. 처음 접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 노래 되게 좋은데 못 들어본 노래인데 카땡송 있잖아요. 카땡송. 공유 씨가 나와서 선전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커피 CF로 유명한. 혹시 잠깐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이 노래가 2시 20분? 그렇습니다. 2시 20분이라는 곡이고 네. 박경환 솔로 1집에 들어있는 곡인데 네. 잠깐 조금만 해보면요. 이제 이 인트로가 더 유명했었죠. 좋다.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여태 널 찾았는데 기다렸는데 작은 카운터에서 네. 딱 여기까지 쓰였죠. 좋다. 뭐가 좋으냐면요. 우선은 음악을 들어서 좋고요. 이게 기타를 치시니까요.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시네요. 네네,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제주소년의 첫 번째 앨범에 나왔던 곡이죠. 네. 귤디시잖아요. 귤디. 귤디예요, 저. 혹시 완곡으로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귤을 네. 제가 또 어떤 노래를 할지 막 같이 고민을 했는데 네네. 제가 하려고 한 노래가 대본에 없고 귤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귤.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요. 어떻게? 귤디가 부르는 파트가 있어요. 저요? 네. 제가요? 어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고요. 어디 이렇게 가면은 네. 원래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구간이긴 한데 관객은 요 안에 안 계시고 네. 또 라디오에서는 DJ 분들께 늘 부탁을 드리곤 하거든요. 나 벌써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알려드려 볼게요. 나 한번. 어떡하지? 어떻게 잘하고 싶다. 지났을 줄이야 하는 네? 그 가사인데. 지났을 줄이야. 네, 그렇게 하시면 화음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어쨌든 지났을 줄이야. 근데 화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저 알려드리면은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여기서 지났을 줄이야. 제가 혹시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 눈으로 찡긋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연습을 잠깐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같이 지났을 줄이야. 진짜 화음하시네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화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있어요. 네네. 막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막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소절을 제가 부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부르다 말 거예요. 네. 끝까지 부르셔야 돼요. 어떻게- 주리아를 제가 못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떡하지? 최대한 불러볼게요. 저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당황스러우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거든요. 뭐죠? 나 되게 고민했었나 이런 파트인데 네. 나중에 녹음된 거 들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하하 여기서 고민했었나 이런. 고민했었나? 맞아요. 네. 안 투- 맞아요. 네, 투박하게 불러주시면 돼요. 투박하게 고민했었나? 네, 정확합니다. 네. 여기는 다 같이 불러드릴 수 있어요. 머리 아파요 벌써. 너무 긴장되고 있어. 음악을 즐기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긴장하게 해드려요. 여러분은 즐길 겁니다. 저는 머리 아프고. 자, 재밌게. 그럼 귤디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귤, 원, 투, 쓰리.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귤디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 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찬바람에 실려 떠나갔던 내 기억 1년이 지나 이제 생각나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는 얼마나 다같이 고민했었나. 잘하셨어요. 잘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온 귤. 아니 벌써 귤이 나오다니.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좀 찾았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같이 지났을 줄이야. 지난 겨울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고 먹다가 손에 냄새 배긴 귤. 그 귤 향기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더니 작년 이맘때 생각이 나네. 아 나는 노래를 못 즐겼어요. 내 구간이 언젠가. 그걸 해주신 덕분에 청취자분들이 많이 즐기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에벤에셀님이 땡. 유튜브에서 로스차일드님께서 귤디의 흑역사. 0721님께서 속보 귤디가 일단 음치는 아닌 걸로 밝혀짐. 화음도 넣고 난리 났음.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왜 지났을 줄이야 이게 네. 음이 어떻게 잡힐 줄 모르고서 지났을 줄이야인데 네. 음악이 이렇게 싹 있어서 네네네. 거기에 제가 들어가니까 맞아요. 얼핏 화음이 맞아졌는데 네. 그 다음 소절을 부르시느라고 네. 호흡이 탁 지금 없어지거든요. 빠지죠. 네. 거기서 그랬더니- 많이들 당황하세요. 네, 지났을 줄이 야가 네. 저한테는 너무 네.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가 특히 어려운데. 그렇군요. 야 떨어져야 되는데. 야, 아, 노래를 즐겼어야 되는데 네. 아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뭐 너무 여러 번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워낙 팬이어가지고요. 저 집에 가서 귤 1000번 들을래요. 연습하고 다시 만나요. 그 네. 연습해서 우리 다시 만나요. 저 잘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앨범 제목이요. 네. 12월 31일 날 새 앨범이 나왔는데 앨범 제목이 리메이크 파트 1. 부르고 싶은 노래. 네. 앨범 소개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이번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곡을 터라는 곡을 불러서 네. 좀 주목을 받게 돼서 이 기회다. 내가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당장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부르고 싶은 노래 뭐 다른 소제목들도 많이 정해놨어요. 제가 중년에게라고 크게 틀을 네. 잡아놨던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워낙 야유를 해가지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마음이 뜨끔하죠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듣고 보니까 좀 진지한 제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부르고 싶은 노래라는 부제를 붙여봤고 네. 부르고 싶다는 의미는 사실 예전에는 이 노래의 의미를 잘 모르고 뭐 멜로디 위주로 뭐 좋게 생각했다든지 사회과 부도를 펼치고 사회과 부도 이 땅 저 땅 짚어가면서 이 땅 저 땅 설악산을 휘휘돌아 설악산을 휘돌아 한라산 백두산 뭐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 재미에 불렀던 노래인데 네. 제가 네. 그렇군요. 야유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너무 공감을 계속 너무 제가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사회과 부도라는 단어가 또 옛날 사람일까봐 좀 알아봤는데 네. 요즘에도 사회과 부도는 있대요. 있대요? 네네. 이때요는 약간 지금 안 하고 있다란 있긴 있는데 쓰진 않는다. 근데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사회과 부도라는 말을 마치 무슨 교련 시간 이런 것처럼 모르면 어떡하나. 아이들아 배워야 알더라고요. 된다. 네. 설악산을 휘휘돌아. 네네. 그래서 네. 어린 시절에 정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제일 좋아했던 교과서기도 한데 네, 그런 곡인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노래가 더 의미가 다가오고 부르고 싶어지더라 하는 의미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라고 붙여봤고요. 여기에 또 잠시 후에 듣겠지만 홀로아리랑이라는 곡도 이제 터를 만드신 한돌 선생님의 곡이거든요. 네. 제가 원작자의 허락을 받느라고 만나 뵀어요. 네, 아리랑 홀로아리랑. 네.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신기하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동안 해오던 음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홀로아리랑이라는 곡을 그냥 뭐 정선아리랑이나 뭐 여러 아리랑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작곡가가 있고 대중음악 그렇습니다. 작곡가가 만든 곡이고 하는데 그 의미가 점점 더 다가오고 이거 자꾸 부르고 싶다. 어떤 지금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아서 부르고 싶다. 네. 아까도 라이브 제가 말도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터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방송에선 짧게 했지만. 그렇게 길었나요? 네, 되게 긴 노래였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도 방송에서 하면은 없던 애국심도 생긴다고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만든 리메이크 앨범입니다. 아까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어떤 책도 그렇고 어떤 노래도 그렇고 내가 성장하는 그 나이대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공감하고 그렇죠. 이해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와 좋은 책들 같은 경우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희한하게 그 나이대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그리고 그 나이가 돼야지만 느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런 가사들이 뭐 잘 모르고 그냥 아리랑인가 보다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가슴에 더 와닿는 거죠. 아마도 2020년 우리 지난 해에는 약간 그랬던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손 잡고 우리 함께 방역에 철저하게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 힘든 시기들을 그렇게 버텨왔던.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방송 전에 한번 물어보셨는데 12월 31일에 낸 이유가 뭐냐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12월 31일 딱 자고 일어나면 1월 1일 새 아침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 한 말 그 노래로나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라는 가사가 있어서 더 뭉클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 작곡가분과 이제 혼연이 일체가 됐달까요? 이 곡을 쓰기 위해서 독도에 직접 들어가셨거든요. 막 지내기도 하시고 그 독도에 험한 한돌 선생님이 그걸로 좀 유명하세요. 네, 정말 삶과 예술의 일치로 유명하신데 그거를 공감하게 된 제주 소년도
뭔가 저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니까 이제 네. 그것들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네. 이것을 선율로 어떻게 펼칠까에 대한 그런 감동이 아까도 캠핑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텐트 안에서 자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사실. 네. 그 어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이 선율, 현악의 선율 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지만 네. 네, 그 관악의 선율 그리고 저는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울려. 군악대의 사운드를 꼭 어울려요.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저만의 로망이었어요. 잠깐 군악대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예요? 잠시 후에 들으면 아실 수 있는데 드럼 롤도 이렇게 스르르 깔리고요. 챈 하는 것도 있고 네. 네네네. 빠빠 뭐 이렇게 네. 묵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군악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곡들을 연주하지만 네. 정말 끝까지 전혀 질리지 않았던 곡이 묵념이거든요. 묵념. 네. 오히려 묵념이라는 곡이 그냥 저는 좋았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에 늘 하거든요, 묵념을. 네. 음. 근데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번 앨범의 소개글을 보니까 제주도 같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살고 네네. 계셨다고요? 네, 저는 지금 북쪽에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일산에 살아요. 네. 많이 북쪽이네요. 네네. 좀 더 가면 파주고요. 네, 네. 소개글 내용 보니까 할아버지는 개성분이셨는데 어린 시절 종종 들었던 개성 상인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다. 커다란 지도를 뒤적이며 저 너머에 좀 가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나는 어른이 되었고 나름 북쪽에 살고 있지만 일산 네, 출퇴근 시간 자유로를 오갈 뿐 임진강 너머의 풍경은 아득하기만 하다 이렇게 소개글에 네. 적혀 있네요. 네,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성분이셨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나요? 많이 들려주셨죠. 개성상인은 부지런하다. 너희들도 근면성실 부지런하게 살아라. 뭐 다 압축하면 그런 건데 저는 어린 시절의 충격이 네. 그냥 할아버지는 그 일가 친척이 당연히 없고 할아버지에게 형제가 있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다 그럴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자라다 보니까 알았죠. 할아버지가 혼자인 이유는 할아버지의 친척이 없는 이유는 내려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네. 또 더 지나니까 38선으로 그으면 개성은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전선으로 그었을 때 개성이 북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들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그 말씀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좀 더 작용하게 됐고요. 노래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소개글 마지막에 이렇게도 써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부르고 싶어지는 노래 두 곡을 모았다. 작은 일을 했을 뿐이지만 노래의 힘을 믿으며 여기서 노래 두 곡은 터와 홀로 아리랑. 맞습니다. 네. 네. 그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부르고 싶어지는 노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기억했으면 좋겠는 좋은 네. 노래들.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하거나 또 네. 재밌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주제들이 잘 나오지 않기 마련인데 이제 이 노래에는 굉장히 그런 진지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숙제고 네. 그런 것들을 노래로나마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들으시고 함께 뭉클한 지점이 있고 잊지 않고 왜냐하면 터의 작곡가분이 국내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제일 긴 강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한강인가, 한라산인가 이렇게 대답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백두산과 압록강을 꼭 집어넣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노래로 부르면 그냥 편안하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네네. 꼭 기억했으면 네, 좋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월 31일 날 새로운 앨범이 나오고 리메이크 앨범 하면은 보통 그냥 어떤 노래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제주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의미로 네. 이렇게 일부러 의미를 담아서 앨범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5226님께서
싱어게인에서 제자와 함께 콜라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아주 상쾌합니다라고 해주셨고 살랑살랑님께서 추운 마음을 샤르르 녹여주는 라이브 너무 감미롭고 좋네요. 역시 제주소년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1056님께서는요. 너무 좋습니다. 털을 듣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네, 아마 다음 곡도 그럴 거예요. 네. 저는 사실 홀로아리랑을 녹음하면서 네. 눈물을 좀 글썽였어요. 코끝이 시큰해졌었어요. 우리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저 마지막 곡으로 홀로아리랑 라이브가 아니라 음원으로 들려드릴 네.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퐁당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안녕. 우리 같이 할까요? 안녕.